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먼저 용호 상박 명예의 전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 여기 있는 매니저들 다 출연합니다. 조기준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가 오늘 모두 출연합니다. 다 한 번씩 종목 수익률 1위를 차지했던 매니저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종목들도 상당히 좋고요. 이번 달 성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가 3월에 우승을 했고 강시환 매니저, 이호근 매니저 연속 2번 했었고요. 그리고 8월에도 우승을 했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도 2회 우승을 했죠. 바로 지난달에 111.16%. 야, 진짜 최고가도 아닌데 한 달에 저런 수익률을 낸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오늘 출연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수익률 대결도요. 오늘 지나면 이제 수목금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승자가 좀 가려질지. 계속 피 튀기는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라. 조기준 매니저, 주도주 매매의 정석, 백인현 매니저. 답은 시장에 있다. 이가람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 상박 시작해 보겠습니다. 1등 매니저를 배출하고 있는 화목 호랑이 팀입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방송 전에 아주 이가람 매니저가 훈훈한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고 방송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저희 제작진들에게 좀 선물을 많이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냥 제가 이번에 좀 잘 쉬고 온 게 좀 있어가지고요. 네. 신라호텔에 가서 좀 약간 쉬고 왔는데, 갔다 오는 김에, 갔다 오는 김에 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라호텔 안에 닭화즈라고 좀 있는데요. 네. 제가 닭화즈 중에 신라호텔 거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제 갔다 오는 김에 이제 좀 작가님들께 좀 제가 선물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방송을 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고생하신 두 분께 제가 또 따로 또 선물 하나 좀 드렸던 게 좀 있었습니다. 뭐 드렸죠? 제가 뭐 들었죠? 아르기닌. 네, 아르기닌이 아르기닌. 들어간 이제 좀 피로 회복제를 제가 드렸는데, 네. 네, 아무튼 뭐 제가 다녀온 거와 신라호텔의 주가는 별개라는 점 참고하시 되겠습니다. 야, 신라호텔을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아르기닌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가람 매니저가 일주일 전에 방송을 빠졌는데 그때 두 분 진짜 힘 많이 쓰셨거든요. 그 힘을 아르기닌으로 잘 충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르기닌 드시고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네, 저 먹고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좀? 일단 뭔가 좀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다? 네, 느낌이 좋고 힘이 나는 것 같은데요. 힘이 나는 것 같으세요? 조기준 매니저님도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끝나고 먹겠습니다. 끝나고 아껴가지고 먹으면 이런 어떡해요. 거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끝나고 드시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프리토크로 먼저 들어가서 입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프리토크 주제 공개해 주세요. 에이펙 테마주, 에이펙 수혜주 진짜 누가 될까? 요거 진짜 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특히 어제 에이펙 수혜주라고 해서 되게 뭐 다양한 섹터와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뭐 이제 뭐 농심 같은 종목도 올라가고 우리나라에 있는 원래 뭐 조선 같은 종목도 당연히 협상이 잘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엔토도 올라가고요. 정말 다양한 섹터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얘기마다 다 수혜주가 되기 때문인데 이 에이펙 수혜주는 과연 지금도 기회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우린 지금 어떤 섹터를 위주로 좀 봐야 될까? 이 부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조기준 매니저님. 에이펙 수혜주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에이펙 수혜주는 끝나지 않았나요? 에이펙 수혜주로 해서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네. 가장 수혜주는 일단은 그 관련 주이고 그 이제 뭐 조선업종이 이제 일단 시세 분출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남아있는 이제 에이펙 수혜주는 제 생각에 이제 관세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엄청나게 많은 수혜가 나올 것 같지만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시간이 더 끌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에이펙 수혜주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 세계가 결국에는
한국을 쳐다볼 거고 이제 전국 정상들이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노출한 다음에 오늘 이게 엔터 하이브부터 시작해서 SM, 뭐 DOU, 엔터. 뭐 그다음에 이제 JYP 종목들이 약간 플러스 났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하락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엔터 업종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도 좋고요. 그래서 하이브부터 시작해서 엔터조들 DOU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DOU가 가장 많이 올랐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관련주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갈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K 뷰티 화장품과 더불어 이제 K 컬처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푸드라든지 뭐 이런 쪽도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업종 간에 이제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따로 이제 초规모 업종을 본다면 오늘 이제 기사가 잠깐 나왔었는데 삼성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트라이폴드 뭐 휴대폰을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번 접는, 그러니까 2번 접는 건가요? 그래서 2번 접는 거를 나오는데 잠깐 기사가 나왔다가 텔레그램에서 안 돌아왔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동영상으로 아마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국 전 세계 정상이 바라볼 때 모든 나라가 볼 때 삼성의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거고 여기 엔비디아라든가 삼성도 이재용이 만나면서 이제 이런 시선 집중될 때 어떤 제품,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내놓는 제품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관련주들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관련 전자와 더불어 제가 보면 폴더블 관련해서 BH라든지 도우인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번 단기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도 메리저님 말씀처럼 엔터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이제 부각을 못 봤다가 최근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그동안 이제 에이펙 주도주 중에서 엔터가 좀 빠졌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조금 생각이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조선 관련 종목들은 오늘 세로 물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이 향후에도 좀 계속해서 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이제 중국보다 이제 조선업을 조금 더 키우려고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랑 또 이제 조선 관련해서 협업한다는 얘기가 뭐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조선 같은 경우 미국이랑 협업한다고 해도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제한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한국 조선업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조선 관련 종목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엔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이 이제 끝났다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약간 뭐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과 일본 간에서 뭔가 재건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도 조선업이 망했고요. 일본도 조선업이 망한 상태예요. 망한 두 놈끼리 해봐야 망하는 것뿐만 더 있지. 맞습니다. 망한 두 놈 합쳐봐야 뭐 별거 없거든요. 예. 결국 미국의 군함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한국이 필요한 건 맞는데 중요한 건 결국 한국장은 이벤트로 이미 주가가 많이 움직인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많이 주가에 들어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대미 투자에 관련 리스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이제 한미 정상회담 나타나기 전에 오늘부터 뭔가 물량 자체가 좀 세로 나온 게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이 이제 속도감, 그러니까 물론 저도 우상향은 이제 구조적 성장 때문에 더 나타날 걸로 봅니다만 지금까지 올라왔던 가파르게 올라왔던 조선주라면 이제부터는 좀 물량 서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에 대한 대민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한 번 더 해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LNG 발주뿐만 아니라 MRO나 미 군함 같은 경우는 발주처럼 빨리빨리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긴 시기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선은 조금 속도는 좀 이제 조절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또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약간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오히려 토요일 날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과의 관련해서는 아무런 뉴스가 올라오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상태인데 불구하고 주가는 엔터가 먼저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 결국 이제 뭔가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져서 미국 관련해서 기대감이 낮아지는 만큼 반대로 이제 중국이랑 이제 그 다음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에이펙 수혜주로서 바이오도 보고 있는데 바이오. 사실은 에이펙에서의 수혜는 바이오가 물론 아닙니다만 그동안 피해봤던 거 결국 바이오는 이슈가 없었거든요. 에이펙에 너무 묻혀있던 상황인 건데 에이펙이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에이펙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이오들이 학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가 한번 올라가야 될 차례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 분 모두 입을 모아서 엔터 쪽을 이야기해 주셨고
별도로 뭐 조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에이펙 이후에도 조선 뭐 구조적 성장을 더해갈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분 다 엔터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궁금한 게 엔터가 어떤 시나리오,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올라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방금 뭐 이가람 매니저님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뭐 긍정적인 시나리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엔터가 좀 올라갔던 거는 BTS의 RM이 뭐 에이펙에서 기조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풀어진 건데 백인현 매니저님 이거 두 개가 다 아닌가요? 일단 뭐 저는 사실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게 뭐 특별한 이유가 빠졌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업황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구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10월 30일 날에 있잖아요. 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될 텐데 이미 이제 고위급 관련해서는 서로 간에 이제 얘기가 조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이제 서로 얼굴 붉힐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엔터 관련 종목들은 원래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빠졌는데 오히려 이제 호재가 이제 코멘트로 나오게 된다라면 엔터 관련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터 관련 종목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종합해서 엔터는 뭐 한중 정상회담 뭐 설마 만나가지고 한한령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일단은 좀 기본적인 무드는 좀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진다? 엔터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기준 매니저가 엔터 뷰티 푸드 이야기해 주셨고 백인현 매니저님의 엔터와 조선 딱 두 개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엔터와 제약바이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에이펙 수혜주는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었을지 섹터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토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매니저들의 순위 공개할 시간입니다. 성적표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종목별 수익률입니다. 자, 1위가 또 바뀌었어요. 여기 또 이제 원래 1위가 삼형 엠텍이었죠. 37.88, 37.66%. 확실히 조선이 정말 좋긴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선 두 종목이 딱 1위, 2위에 있고요. 3위 DI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DI는 이번 달 저 1, 2, 3위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3.06%입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1위일까요? 1위 어제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어제보다 수익률이 더 올라갔네요. 93.31%로 1위 지키고 있고요. 최원범 매니저도 더 따라오고 있네요. 79.97%, 거의 80%에 좀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도 49.39%,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최고가가 아니다. 종가와 목표가 기준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카메라는 이가람 매니저를 비추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대단합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자, 어제도 1%, 90% 초반이었는데 오늘도 올렸습니다. 당연히 또 이가람 매니저도 100% 수익률 보여주면 정말 멋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어저께 조선을 안 팔았다면, 편추하지 않았다면 아마 1, 2가 더 높였을 것 같은데 제가 매도를 굉장히 예술가스럽게 어저께 이거 안 그래도 제가 고점에다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조선을 다 매도를 하면서 네. 수익률 좀 올라갈 수 있었던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엔터가 또 따라 올라주면서 제 수익률 올라줬는데 맞아요. 2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쫓아와주고 있는 만큼 저도 오늘 좀 잘 도망가 보겠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그 한라 IMS가 0.2%가 약간 모자랐다는 거. 그래서 더블도 할 수 있었을 법 했는데 그게 그렇지. 조금 아쉽지만 이번에 또 제가 오늘 종목 가지고서 한번 더 새롭게 그렇죠. 종목 네. 1위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용호상박 최초로 이가람 매니저가 종합 우승과 종목 우승까지 더블을 그 한 달을 내가 지휘했다, 내가 모두 다 통제했다라고 이런 이미지를 또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원범 매니저가 지금 진짜 절실하게 따라오르고 있는 거 아세요? 왜냐면 최원범 매니저가 계속 2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 내가 2위 탈출하겠다고 해서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견제는 좀 되세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에서도 홍진호라는 게이머가 있었는데요. 나는 홍진호라는 임요한이다. 게이머가
끝까지 2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끝까지 2위 하실 것 같고 아마 1위가 계속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1위 하겠고 종목 순위만 1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 1위마저도 잘하면 또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또 비유를 해 주셨고, 나는 임요한이다. 나는 테란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제가 지난 시간에 공약을 한번 해드렸잖아요. 화복 모두 1, 2, 3위 하면 제가 치킨 3마리 쏘겠다고. 자, 그 부분도 같이 좀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만 좀만 올라와 주시면 3위도 사실 가능할 것 같아서. 근데 이 1위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건너뛰고 가니까 좀 서운한 건너뛰고 가려고 하니까 이번엔 서운한데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가면 참 좋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모양이 일단 갔다가 이제 다시 다음 달에는 저한테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하여튼 치킨을 정말 쏘고 싶으셨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날짜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럼요. 지금 현재 3월에. 상황에서 1, 2, 3위 해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날짜 31일 날이 제가 한번 요번에 기대하고 있는 게 31일이다라고 맞네요, 보고 맞네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에는 경협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더블이 또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됩니다. 리뷰하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순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가람 매니저 이야기했듯이 이가람 매니저가 어제 말도 안 되는 매도 타이밍을 딱 잡았습니다. 진짜 어제 포트 안에 현대미퍼와 한화엔진을 다 조선주들을 어제 다 포트에서 아웃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매수보다는 그 매도 타이밍 자체가 약간 뭐 예시적 행위다라고도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방송 종목이 현대 미포도 편출했지만 실제로 제가 들고 있던 조선주 제가 엄청나게 많은 종목 들고 있었는데 다 어제의 종가와 오늘 시가로 저는 다 이제 조선은 다 수익실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지금 거둬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포 잠깐 차트 보면 설명드리게 되면 미포 자체가 이제는 현대중공업과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내년부터는 현대중공업으로 편입이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많이 올라왔던 거에 조금 내려왔다고 하지만 세로는 치고는 그렇게 큰 물량의 세로는 아직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선을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조적 성장으로 봤을 때 결국 이번에 되돌린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 조선 종목들은 미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속도적으로 더군다나 저는 이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벤트 플레이는 이제 얼추 마무리 단계로 갔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어저께 종가에 다 고가에 매도를 해놓은 거였었고요.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아마 이번 남아있는 하반기 안에 다시 한번은 제가 저가 매수를 할 테니까 그때 조선 갖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또 저가 매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또 한번 새로운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미포. 여러분들 오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어제 이가람 매니저가 현대미포와 한화엔진을 포트에서 아웃시켰다라는 건 조선주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몇 거리 남지 않았습니다. 고점에서 최대한 털 수 있을 때 털어버리는 전략도 이가람 매니저가 오늘 어제 가져간 거고요. 조선주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너무나도 신의 한 수를 어제 이가람 매니저가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다. 신라호텔이 기운이 좋긴 좋구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운 받아서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좀 방산 종목을 좀 새롭게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네, 최근 방산 중에 가장 흐름이 약한 LG네스원이라는 종목을 새롭게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네스원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부터 우려감이 생겼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에 잠깐 주가가 내려왔는데요. 가장 큰 포인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서 가장 앞서 나가 있는 종목이 되겠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중동 쪽 3개 국가가 있는데 3개 국가 쪽으로 점진적으로 다 매출액이 다 나타날 거라서 결국 3, 4분기 넘어가게 되면 26년도부터는 엄청난 또 급격한 성장세를 걷게 되는 종목이 되는 거라서 지금의 위치가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얼마 전에 올라왔던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요.
하나그룹사들,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LIG 네스원으로부터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이제 하나하고 LIG 네스원이 약간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끝났고 정상적으로 LIG 네스원이 하나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한테 발주를 넣은 거였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4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는 매출액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이라크 쪽 나가는 천궁 자체가 문제가 이제 사라진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간 문제가 되고 있었던 LIG 네스원의 문제점이 다 지금 사라지게 되는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3분기와 4분기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것들 아랍에미리트부터 해서 사우디와 이라크까지 봤을 때 내후년도 그 다음 년도까지 이제 매출액이 더 들어가는 피크 구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부터의 엄청난 급격한 성장세를 걷게 되는 게 LIG 네스원인 거라서 지금 당장은 실적이 다른 것 대비 덜 나오는 거 아니야? 상반기보다 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차트가 내려가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가 방산주를 사기에 좋은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차트 보면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전부터 상반기 내내 엄청난 상승은 보였습니다만 실적 우려감이 생기면서 고점 찍고 나서 내려왔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락에 대한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차 하락이 나왔고 올라갔다가 말고 2차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저항 걸렸었던 61선 자리가 다시 올라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현재 수급상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 상업펀드와 연기금이 엄청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지금 수주잔고가 잠깐 뭐 요건데 지금 2분기 때 봤을 때 역대급의 수주 잔고가 쌓여 있거든요. 요런 거 자체가 매출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서프라이즈도 가능한 결국 3분기는 컨셉 부하 전망인데 의외로 3분기부터 실적 서프라이즈가 찍히게 되면 증권가들마다 의견 낮춰놓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상향을 시켜야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넣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약간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이제 저항에 걸려있는 자리까지 또 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올라간다가 되면 다시 고점까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락해서 저점 테스트로 가는 구간이 있는 거라서 저는 여기가 약간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변동성 구간 저의 1위 굳히기 종목으로서 상승 전고점까지 바라보면서 이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에서 매수해보자는 관점에서 47만 9천 원부터 해서 매수가를 시작을 해서 내일 시가까지도 매수 밴드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로는 일단 짧게 54만 2천 원으로 목표가를 드리겠고 손절가로는 최근 최저가인 42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LIG 넥슨 좋은 건 알겠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지난 8월 달이었나요? 뭐 LS 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이라든지 BNK, 뭐 다올투자증권 이런 데서 LIG 넥슨 뭐 그 투자 의견을 홀드 중립 의견을 유지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증권사가 중립 의견을 낸다라는 것은 사실 매도 의견이랑 거의 같다라고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8월 달에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주가랑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보다 좀 업사이드 여력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넷선 같은 경우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현대 로템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분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가능할 것이다. 결국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분기마다 더 올라갈 거에 대한 전망치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신고가에 올라가는 형태인데 넷선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결국 실적 자체가 상고하 저가 되면서 3, 4분기가 생각보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보다도 덜 올라오는구나라는 게 컴파스코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온 건데요. 오히려 지금 잔고 자체가 많이 증가되어지는 만큼 이번에 숫자로 한 번 더 증명하게 되면 증권사 리포트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향 전망 나오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그 다음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대해서 영업이 증가되는 거를 더 바라보는 포인트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도 사실은 방산주 중에 LIG 넥슨이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LIG 넥슨 현궁 뭐 그다음에 비유궁, 천궁2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대지, 지대함, 그러니까 탄도미사일까지 다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이런 이제 방위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LIG 넥슨이라고 생각되는데 우크라이나도 딱 찍어서 LIG 넥슨의 천궁 뭐 이런 걸 이제 수출해달라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그 방공망 관련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생각에는 이 회사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32%까지 샀다가 29%가 줄면서 외국인이 팔면서 이거를 기관이 채우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실적도 3,500억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비해서 2,000억대에서 3,000억도 올라서고 실적이 좋은데 다른 아까 뭐 이렇게 롯데미나 이런 쪽에서 비해서 약한 이유는 뭘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방산 같은 경우는 보안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쵸. 지금 우리나라 이 기업이 어느 나라와 어떤 수주 관계를 맺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의 언론 보도가 올라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올라오는 방산 관련된 뉴스들은 다 해외에서 올라오는 기사를 번역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라크, 그다음에 페루 이런 쪽은 현대 로템 쪽에서 수주가 올라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페루 같은 경우가 현대 로템이 페루에다 공장 투자한다는 것까지 올라오면서 그 로템이 결국은 4분기 내에 나와야 될 수주 공시가 많구나라는 게 알려지고 있고 하나 에로 같은 경우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유럽에 대한 동향들, 동유럽 국가들, 중동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 해외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넥스원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조차도 지금 뉴스가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다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약한 것이지 앞으로의 성장은 못할 것이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가 약한 것도 그들 대비 노출도가 약하기 때문에 실적 전망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방산주다. 결국은 애널리스트조차 전망을 쉽게 할 수가 없는 방산주 안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넥슨이 됐다라고 보는 거라서 그래서 주가가 약한 것이지 이번에 숫자로만 한 번 더 증명하게 되면 충분히 또 전고점짜리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니까 저는 지금의 눌림목짜리가 단기 매수에 또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들은 얼마를 팔았다 이렇게 딱딱딱 정보를 바로 주기가 되게 어렵죠. 이게 나라의 안보랑도 엄청 직결되어 있어서 보안이 생명이라 정보들이 많이 없는데 LG 넥스원이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못지않게 잘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중에 풀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주가도 반응을 못하고 있다. 일단은 뭐 실적 자체가 이렇게 좋아진다. 꾸준히 그 수주 물량들을 매출로 인식하고 영업이익 올라간다고 하면은 주가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G 넥스원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 리뷰부터 먼저 해볼 텐데요. 아난티 리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펙 수혜주 앞서 이야기 뭐 저희가 프리토크 때 했는데 진짜 수혜주는 여기서 나올 수 있죠? 저 아난티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금강산 관광 골프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북주로 엮여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한국에서 호텔, 리조트,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운영과 분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난티는 이제 명시사면 실적주로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고 싶은 리조트 1위가 아난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통일부하고 남북협력시장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트럼프가 이제 남북협력을 한다고 하면 31일 날 뭐 이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30일 아니면 그 다음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싶어서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날까 대북 제재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답을 하면 되는데 김정은이가 답을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은 기회니까 김정은은 답을 할 수 있고 과거 2019년 뭐 16년도 보면은 하루 전에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1일 날 디데이이기 때문에 그때 만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난티는 그거 아니더라도 부산 코브라든지 부산 빌라주도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코브, 아난티, 강남, 강남 호텔이라든지 이 실적이 지금 올라오면서 좋아지고 있고 그동안 멈췄던 제주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분양을 다시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 빠르게 올라간다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그 순간이 제가 보는 아난티가 시세 분출하고 상을 찍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기대할 포인트들이 좀 많은 아난티 함께 리뷰해봤고 현재도 벌써 수익률이 11%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에 들어갈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 준비해 주셨습니까? 자,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주를 가져왔습니다.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중에 이제 리사이클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가져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네요, 성일하이텍. 네, 성일하이텍은 제가 과거에 이제 추천하고 굉장히 2차 전지가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다시 반등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헝가리,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10개의 전처리 생산 시설을 갖고 있고요. 북미 관련해서도 거점을 확보하면서 이제 12만 톤 캐파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오늘자에
530억 불 전환사채도 자금 조달도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F가 자금 조달하고 상승세가 나왔듯이 이 회사도 자금 조달했고요. 연내 가동률을 50%에서 80%까지 올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습식 재련까지 다 가능한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3월에 인디애나부터 시작해서 가동을 하면서 12만 캐파를 했는데 자료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은 이제 오늘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리사이클 관련해서 레드우드 머티리얼을 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에 이제 5천억대를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올라가면서 60억 달러, 8조의 가치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력량 해소를 위해서 데이터 셀락 전력량 공급을 위해서 ESS에 더불어서 이런 리사이클 업체를 투자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자료 본다면 이제 이 회사도 저점을 찍으면서 적자를 탈피하면서 매출이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 구간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주식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지금 현재 오늘도 밀렸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이제 내일 시가에 이제 하락을 하면 45,1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 55,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3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도 재활용 업체들한테 지분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떴는데 그럴 경우 이제 성인한테도 약간 글로벌한 기업으로 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재활용 업체들도 이제 다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그전에는 이게 굉장히 동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이 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아웃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남아있는 회사 세비캠하고 이제 성일이인데 세비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찍히고 있는 건 성일하이텍이 이제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관련 투자를 하는데 글로벌한 기업도 많이 않고 아까 습식과 전처리 이제 이게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성일하이텍이기 때문에 아까 미국에 이제 인디애나주 공장도 가동하고 거기서 이제 폐배터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습식으로 해서 이제 모든 5대 원소를 다 추출할 수 있는 기업은 성일하이텍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차전지 차들은 많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폐배터리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성일하이텍이랑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리사이클링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들 업체 이익단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구체 재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든지 리튬 가격이 우상향해야 된단 말이죠. 일단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가격이 내년 4분기에는 뭐 15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세적인 우상향을 안 보이고 있어서 사실 실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이익단이 개선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들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게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저도 이제 그 P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회사가 이제 P는 그 자리에 있는데 Q가 늘어날 것 같아요. 양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로 있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셀업체들이 보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얘기했을 때 셀업체에서 새로운 니켈, 코발트, 망간만 내는 게 아니라 폐배터리에서 재활용한 걸 몇 프로 쓰게 돼 있습니다. EU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함량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활용 관련 니켈, 코발트, 망간의 사용량도 늘어날 거고 또 그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이 회사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글로벌한 기업이 있고 살아남았고 자금 조달도 했고 삼성 SDI 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현재 가격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백인현 매니저 질문을 듣고 답변도 듣고 나서 갑자기 질문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이 폐배터리는 그 무조건 앞서 얘기했던 대로 니켈, 코발트, 망간, NCM 기반으로만 우리가 보내는 건가요? 아니 3원기 배터리가 뭐 NCM도 있고 NCA도 있으니까 알루미늄까지 같이 왜냐면은 요즘 배터리 쪽에서 추세가 ESS나 LFP로 가고 있는 추세가 좀 됐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NCM을 가지고 폐배터리를 다시 리사이클링 한다라고 하는데 매력이 있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조기준 일단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보시면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굴려던진 차들이 폐배터리 하면 그건 버릴 겁니까? 그러면 NCM과 NCMA라든지 이거를 이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리사이클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하는 거. 또 하나가 이 회사가 지금 이제 LFP랑 리사이클과 더불어 전고체 리사이클도 지금 개발 진행 중입니다. LFP도 리사이클링이 네, 돼요? 근데 이제 LFP는 하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철이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낮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2차 전지 업체의 공동 과제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전고체로 가더라도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생산 수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리튬까지도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해서 한때 올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성일아테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높은 회사다. 그러니까 글로벌 탑5 안에 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LFP는 리사이클링이 안 되는 건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해소가 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또 걱정은 덜 할 것 같습니다. 성일 하이텍 또 오랜만에 폐배터리 종목 봐서 반가웠고 다시 한번 리사이클링 사이클을 맞춰서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리뷰 종목은 KSP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해줬고 일단 오늘 조선주들이 일반 조금 하락세를 맞았는데 앞으로 어떤 전망 갖고 가야 되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앞서 잠깐 프리토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조선 관련 종목들이 빠졌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럼 물량이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 두 국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망한 국가, 조선업이 망한 국가끼리 아무리 이제 협업을 한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머리 나쁜 애들끼리 스터디 그룹 한다고 해가지고 공부 실력이 향상되지 않듯이 네. 마찬가지란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엔 뭐 에이펙 행사 정상회담을 마치면 우리나라랑 미국 간에 또 다른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이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KSP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엔진, 밸브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KSP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일단 뭐 지금 눌렸을 때 오히려 저는 저점 매수 전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KSP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좀 단기적으로 거의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국내 조선주들의 흐름은 좋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찬스가 오지 않았나 네.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KSP 이야기 나눠봤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잠깐 순위가 3위로 밀리셨어요. 원래 이번 달 맞습니다. 내내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1위 자리를 이가람 매니저를 다시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가람 매니저는 아까 전에 조금 잠깐 우리가 회의 시간에 얘기를 했을 때 치킨 1등 하게 되면 치킨을 내 돈으로 사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내 돈으로 사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길래 이거 치킨값이 아까우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야 이거는 제가 1등을 해야 되겠다. 1등할 자격이 없다. 제가 다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1등 할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오늘 종목은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지고 왔고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 주력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넥스 파우더랑 넥스 피어 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넥스 파우더는 쉽게 말해서 이제 위장 내시경이라든지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출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출혈을 이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 파트너사인 메드트로닉을 통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30개국에 지금 넥스 파우더를 수출하고 있고 실제 미국 쪽에서는 빠르게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력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의 넥스피어 F 같은 경우에는 색전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 통증 완화 임상 진행 중에 있다. 지금 현재 2026년도에 임상을 종료하고 2027년도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새로운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넥스 파우더라는 한 가지 주력 제품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의 전체적인 밸류를 결정했다라면 이제 넥스피어 F까지 같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스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넥스 파우더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표준 치료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표준 치료제로 등재가 된다라면 넥스 파우더 매출 수출 물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넥스 파우더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도 꾸준히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볼 텐데요.
사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바이오의 시간이 이제 왔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 뭐 대장주들은 당연히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갈 텐데 그 외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과거 대장주 역할을 했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지금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9월 달까지는 86,500원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바이오가 다시 턴이 온다라면 지금부터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넥스 바이오 메디컬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63,500원 정도인데 지금 변동성을 고려해서 내일 시초가에서 6200원에서 내일 시초가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잡도록 하고 손절가는 5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매 월마다 발표되는 거, 시기마다 발표되는 수치 데이터를 보면서 매매를 많이 해왔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실제로 이번에 보더라도 수치 데이터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맞춰서 올라가야 맞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보니까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는지와 그다음에 그게 또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끝난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사실 이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빠졌었고 그 수급이 고스란히 반도체랑 2차 전지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만약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랑 해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 수급이 갈 만한 곳이 바이오 쪽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대장주인 뭐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 대고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조금 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지금부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넥스트 파우더 관련해서 매출이 이제 올해 전체 매출이 185억 중에 이제 165억이 거의 이제 넥스트 파우더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문자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 뭐 바이오 신약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얼마 정도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건지 그다음에 아까 넥스트 파우더 165억 잡았는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늘어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숫자가 얼마만큼 찍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출 데이터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표준 치료제로 등재되게 되면 아마 표준 치료제로 등재되는 시기가 한 1, 2년 정도 후면 아마 등재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등재되기 시작한다면 매출 볼륨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고 중요한 부분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거의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00원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도 수출에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얼마만큼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숫자는 우상향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저는 조금 생소한 기업이기도 한데 방금 질문으로 통해 답변해 주신 게 뭐 여기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알테오젠, 리가캠, ABL 사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사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 한번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보다 이게 낫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사실 알테오젠도 그렇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조금 많이 부각되었던 거고 뭐 리가켄 같은 경우에는 임상 데이터. 근데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은 전반적인 우리 국내 바이오텍 추세가 실제 이제는 뭐 바이오 기업들도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그렇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일단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 볼륨이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도 만약에 흑자를 기록을 해준다라면 사실 뭐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만한 기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적어도. 네. 일단은 뭐 실적이 찍힌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거는. 네. 일단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000원, 손절가 55,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왔던 종목들 정리 한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용호상박도 용호상박이지만 또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에서 더 좋은 소식들 많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현재 10월 수익률 대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서 1위 굳히기 들어갈 이가람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오늘도 9시 반부터 진행할 거고요. 저는 항상 이벤트의 남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에이펙에 집중을 하면서 조선을 무조건 보자라고 설명드렸었고 그 결과 전 이번 달에만 제가 오늘 따져보니까 조선에서만 총 14종목을 제가 수익을 냈고요. 제가 그 조선으로만 이번 달에 390%의 지금 수익이 났다라는 통계가 아예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단기 이벤트들, 남아있는 이번 주의 이벤트와 다음 주까지 엄청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따라서 FA 관련 종목 봐야 될 것 같고요. 글라스코어 기판 봐야 될 것 같고 시적에다가 바이오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4개만 하게 돼도 다음 주까지 아마 빵빵한 계좌가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에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이벤트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 이벤트의 남자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갈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벤트 달려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채팅창에는요. 조기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아직 시작도 안 하시고 용호상박 방송 중인데 벌써 무료 방송에 10분 이상 들어와 계시다고 하네요. 인기가 좋아요. 네. 수익이 뭐 많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올릭스가 오늘 500%대 진입하면서 10만 원에 또 안착을 했습니다. 뭐 저는 20만 원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올릭스인데 이렇게 500% 가고 있는 올릭스도 있고 또 로킷 헬스케어가 200%대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릭스와 로킷은 절대 팔면 안 되는 주식이다. 바이오가 조정이 나와도 조정을 그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2의 올릭스, 로킷 헬스케어를 사고 싶다. 이렇게 나도 500%또 로켓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그냥 급등하는 종목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은 9시 30분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또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진짜 1등은 여러분 이분입니다. 완장이 보여주잖아요. 노란색 완장, 수익률 1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막 때문에 안 보여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한 번 더 포인트 한번 쓰담쓰담 해주시죠. 네. 내가 1위다. 1위의 존엄. 대단한 방송. 언제 하죠? 저는 이제 항상 장 마감하면 오후 3시 40분에 월화수목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할 텐데 저는 이제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코스닥 900포인트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코스닥이 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반등의 서막, 주인공은 누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후 3시 40분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쵸. 코스피 4,000인데 코스닥 900은 말도 안 됩니다. 코스닥 쭉 올릴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면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용호상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